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대처법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분입니다. 네, 신재원 대표님이신데요. 신재원 대표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셨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역임하셨고 MBC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엄마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열나요를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닥터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 신재원 대표님은요, 우리 베이비뉴스 TV 1회 때 나오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새해 첫 방송 때 지금 나와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베이비뉴스 TV 가족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신재원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앞에서 다 네. 해주셔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요, 대표님. 근데 진짜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힘들었던 겨울이 아니었나 싶어요. 베이비뉴스 TV 카페나 SNS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독감하고 네. 그냥 감기하고 우리가 차이점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인이 다르죠, 원인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건 똑같은데, 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100여 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예. 독감은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지요. 예방 접종도 없고요. 근데 독감은 예방 접종도 있고 네. 치료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 치료제가 있고 없고. 예방 접종이 있고 없고 예방접종이 있고 없고.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고. 아,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그러다 이제 낫기도 하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또 합병증도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감기도 물론 이제 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뭐 폐렴이라든지 뭐 뇌수막염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독감 같은 경우는 감기보다 훨씬 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더 많이 일으키고 또 사망도 더 자주 일으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서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정진명님, 헉, 백여정요 감기도 그렇게 많았나 싶으시고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박미경님, 타미플루 부작용도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좀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독감에도 신종플루 있죠? 네. A형 독감, 네. B형 독감, 네. 이게 C형 독감까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A형, 그리고 네. B형 이렇게 있고요. 네. 또 A형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종류 중에서 우리가 인간한테 잘 걸리는 게 있고 닭한테 잘 걸리는 게 있죠. 요즘 또 그 조류독감이 네, 조류독감.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 닭한테 잘 걸리는 또 형태가 있고요. 네. 인간한테 잘 걸리는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네. 이제 인간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이 신종플루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타입이 H1N1이라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행하는 독감 같은 경우에는 H3N2, H3N2, 그러니까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같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네. 그 종류가 약간 A도 종류가 이렇게 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H1N1, H3N2가 이 사람한테 제일 잘 걸리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인가요? 이상하게 이번 독감은요, 꾸야맘님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예방접종을 분명히 했어요. 네. 했는데도 저희 아이들 반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결석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꾸야맘님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에 잘 걸리는 것 같아서 아예 남편은 이 예방 주사를 맞은 후 더 독감에 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네. 하시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일단은 네. 독감 예방접종 한다고 해서 독감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방 효과가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예방 접종을 해도 독감에는 걸릴 수 있다.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독감 예방접종 하고 나서 이 항체가 생기잖아요. 네. 이 항체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뭐 열흘, 2주, 3주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똑같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게 이게 약하게 앓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고 나서 이 독감 증상을 유사하게 앓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예방접종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독감 접종을 했는데 왜 이 독감에 걸리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더 걸린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더 걸리진 않죠. 더 거네요. 걸리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7, 80%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 30%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독감이 이번에 조금 빨리 온 것 같기도 해서 예방접종을 늦게 하신 분들은 그래서 네네. 조금 항체가 안 생겼을 때 네, 이렇게 그렇죠. 막 독감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언제 딱 맞춰야 될까요? 언제 그래서 맞추죠? 이제 독감 예방접종은 우리가 권장하는 게 보통 뭐 10월 달에 많이 맞으라고 해요. 왜냐면 네. 독감 유행이 이제 보통 평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좀 일찍 돼서 11월 달을 네. 뭐 한 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 늦어도 한 11월 초까지 맞으면은 이게 독감 유행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꼭 맞추셔야겠습니다. 네, 임수연님 이제 100일 된 아이는 접종도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6개월부터 이제 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요. 사실 근데 그 생후 6개월까지는 네. 엄마한테 받은 면역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그 바이러스에는 잘 그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6개월까지는 접종을 하지 않고요. 생후 6개월부터 그래서 접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맘님의 질문이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면 알레르기가 심해지거나 두드러기 같은 전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절대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네, 이제 계란 네. 알러지가 왜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제 독감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그 유정란을 사용합니다. 네. 유정란을 사용해서 거기에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란 알러지가 있는 애들은 이제 뭐 예방접종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 계란 알러지가 없는 다른 방식으로 만든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세포 배양 백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배양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계란 알러지가 있어도 안심하고 맞힐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계란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 배양 백신으로 맞추시면 가장 안전하고 네. 그러나 이 계란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해서 뭐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유정란을 사용한 기존 백신을 맞힐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오전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의사가 바로 병원에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정 맞아야 되는 경우에 정말 필요해서 맞아야 되는 경우에는 계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 유정란 방식의 백신을 전혀 못 맞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유심히 관찰을 하고 네. 또 다 나타난다는 네. 보장도 없고 나타났을 때도 적절한 처치를 하면 되니까 네. 아예 100%못 맞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안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의 그 주사 약 재료가 또 다른 것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백신을 제조하는 백신 제조. 과정에서 네. 이 유정란을 사용하느냐 네, 안 안 하냐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김영아 님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정수희 님도 세포 배양 백신은 처음 들었어요 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우리 아이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요. 요거 걱정되네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있는데 엄마가 독감이에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네.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일단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네. 모유 수유의 금기증은 아닙니다. 네. 모유 수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예방접종 아직 안 한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독감이 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다른 방식, 뭐 유축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먹인다거나 네.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정
네. 그렇게 방식을 하기가 어렵다면은 네. 모유 수유하는 것 자체는 금기증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를 그럼 아이한테 격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네. 있는데 사실 뭐 예방접종을 하였다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이하의 어린 아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굳이 격리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랑 같이 있다고 해서 물론 뭐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엄마가 아이가 떨어져서 아이를 케어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득실을 따져보게 되면은 사실 저는 뭐 엄마랑 아이를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있고 네. 그냥 수유도 정상적으로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유수를 해도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독감이다라고 판정이 나면 먹게 되는 약이 있습니다. 네. 바로 타미플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열이 40도를 넘나드는 아이들을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타미플루를 꼭 먹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너무 센 약이다 보니까 네네.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 그 건강한 성인이나 네. 이런 경우에는 독감에 걸려도 이게 뭐 타미플을 먹는다고 해도 네. 그 증상을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건강한 성인에게는 사실 특별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노약자라든지 뭐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아이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증상이 또 심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 타미플루를 처방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증상의 기간을 독감의 증상 기간을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편하죠. 네. 훨씬 빨리 나을 수 빨리 나올 수 있다네요.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 좀 일찍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이제 독감이 뭐 증상이 발현되기 하루 전부터 한 5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또 좀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내 아이가 또 이제 그런 독감 전파력을 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먹여보면요. 타미플루 먹이면 한두 번 먹이면 대부분 열도 잡히고 굉장히 아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굳이 안 먹이겠다고 그냥 아이가 그냥 먹으면 고생하는 더 거를 그냥 힘들- 고생 보면서 이제 더 힘들 수도 네, 있겠네요. 그게 아이가 더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더 탈수에 빠지고 네. 또 그런 합병증 같은 거에 또 노출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의 처방을 받았으면 저는 먹이는 빨리 먹는 먹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증상이 시작된 지 오래된가 48시간 이상 지난 경우에 이제 타미플루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의사랑 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약을 먹을지 말지를 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막 열이 오르고 있는 초반에 먹어야지 그 약의 효과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이렇게 타미플루를 요번에 먹어본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빨리 낫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만큼 빨리 낫죠. 센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내 몸에 들어오게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센 약이라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효과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네, 효과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그렇네요. 거지. 이게 그 센 약이 약, 센 독한 약이- 약이라서 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타미플루 부작용이 있죠.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환청 같은 것도 뭐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아이한테 약을 먹을 때는 그런 걸 좀 따져서 먹이면 되는 거거든요. 센 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진 네, 네, 약이기 네. 때문에 빨리 낫는 거군요. 예, 그리고 한번 먹이면 네. 그 내성이나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끝까지 다 먹는 게 원칙이 증상이 없어도 끝까지 다 먹이는 게 원칙입니다. 네. 자, 생활 속에 이제 독감 예방법에서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손 자주 씻고 이거 말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 자주 씻고 제일 네.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것만 해도 한 네. 7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독감 유행 시즌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뭐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를 봐도 이렇게 독감이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스크 쓰기를 꼭 했으면 좋겠고 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좀 네. 저는 그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 꼭 마스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더라도 보면은 병원에 있는 사실 요즘 뭐 병원에 무서워서 못 간다 이런 엄마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되는데 되고. 이게 사실은 뭐 걱정이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심정숙님께서요. 네네. 예방접종을 못 하셨나 봐요. 아, 네네. 지금 맞으면 늦은 거냐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감이 1년에 보면 유행이 네. 2번이 와요. 네. 보통 이제 12월 달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네. 3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독감 유행하는 게 뭐 A형
B형이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A형은 A형은 이제 끝나가고 거의 있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유행이 좀 있죠, 아직. 아직 예. 있고 그다음에 B형이 한 또 올 번, 수 있는 또 올 거예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접종을 네. 하면은 네. 당연히 그 B형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 백신에는 A형 2가지, B형 1가지 또는 A형 2가지, B형 2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B형이 1가지인 건 3가 백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 그리고 이가 B형이 백신. 2개인 건 4가 백신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B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 이 독감 그 예방 접종의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이걸 꼭 매년 맞아야 되냐? 지난번에 네. 맞았는데. 제가 그래서 안 맞았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이게 평생 면역이 가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맞으면 B형에 대한 A형은 이제 예방할 어느 수 정도 있겠군요. 지나가고 있지만 네. B형에 대한 또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맞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은 상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제 네, 그게 강수연님. 아니고요. 네. 어린 아이들은 상가를 맞아야 돼요. 아, 잘못하면 거꾸로 알고 거꾸로 계시면.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네. 4가 백신은 만 3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어요. 만 3세 이상. 네, 만 네. 3세 이하는 3가 백신을 기존 우리가 네. 계속 맞아오던 게 3가 백신이고 네.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게 4가인데 그거는 만 3세 이상부터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임산부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네. 임산부 꼭 맞아야 김나래님? 돼요. 임산부는 꼭 맞아야 되고 임신했을 때 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네. 뭐 조산이라든지 아니면 유산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늘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필수 접종 대상입니다. 근데 다만 너무 임신 초기에는 이게 조금 맞으면 좀 맞기가 좀 어렵고 한 네. 임신 10주 이상 됐을 되면은 때. 의사와 상의해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야 되겠군요. 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왔습니다. 3월에 또 독감이 한번 유행하는 시즌이 온다니까 꼭 미리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재훈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희 열라요 네. 앱 많이 아시잖아요. 네.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네. 감사드리고 네. 저희 앱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네. 유행질병 주간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독감 유행주의에 대한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리포트를 네. 매주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앱에 들어오시면 이런 그래프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12월 초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네.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좀 꺾였어요. 이렇게. 조금 꺾였는데 조금 꺾였지만 아직도 많이 네, 남아있네요. 아직도 많고 이제 네. 일단은 근데 절정기를 지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저희 열라요 앱에서 이걸 매주 이제 업데이트된 리포트를 발행을 합니다. 이걸 봤으면 학교를 안 보냈을 텐데 엄마들이 미리 알고 네. 이 미리미리 열라요 앱 들어가서 이거 확인해서 우리 아이들 바깥의 활동을 좀 더 해야 할지 그렇죠. 지금 이걸 좀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겠어요. 네.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네, 거죠. 매주 이렇게 그 리포트를 어.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네네. 들어오셔서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방송에서도 또 베이비뉴스 TV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다른 방송 많이 나오시는데 또 많은 활약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죠? 다음 주 맘스팁 주제는 이겁니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인데요. 유학컴퍼니 김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혜 대표님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